오늘은 입문 과정에서 우리 선생님들 혹시 타로 카드를 갓 배우려는 선생님들께 필요한 것들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오픈 클래스 수강하는 것 말씀드렸어요. 이거 1편을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편을 꼭 봐주세요.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꼭 제가 또 우리 태도나 자세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타로와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채널 더 타로티스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문의처를 알려드리면 제가 어제 오늘 전부 제가 유튜브 링크에도 남겨둘게요. 다 군데군데 연결해 두었는데 저희 종합 링크 사이트예요. 이렇게 보시면 공식 카카오 채널 1대1 문의, 교육 사이트, 블로그 이게 바로 연결하실 수 있고 문의도 역시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남기실 수 있고요. 저한테 그러면 연락이 와요. 이걸 남기시면 바로. 그 다음에 오픈 강좌 이거 저희 사이트에서 들으실 수 있는 무료 강좌이고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번에 조금 더 세심히 설명드리겠지만 저희 협회 타로 길드 코리아에서는 자격 발급이나 이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기부금을 조성해요. 근데 이사진 같은 경우는 기부금을 조금 더 많이 조성을 해요, 선생님. 이것은 우리가 저 하나로 뭉쳐서 좋은 일, 자선 사업, 어떤 자선적인 일을 많이 하자. 또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는 만큼 또 우리가 공유하는 나눔의 가치를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다음번에 좀 더 세심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커넥트의 사주나루 플랫폼입니다. 요즘에 가장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플랫폼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공식 제휴사예요. 그리고 제가 가장 먼저 둥지를 틀었던 홈카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만나실 수 있고 저희 링크 유튜브 링크에서도 만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저희 카카오 채널 통해서 모든 문의 접수하고 있다고 자세히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원래 강의가 지금 입문 강좌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새벽간에 강좌가 쫙 열렸어요. 대신에 지금 패키지나 다른 어떤 디자인 같은 건 일체 노출되지 않고 있거든요. 보시면 전부 블라인드 되어 있고 다음 주 중으로 한번 1차로 배너나 어떤 패키지, 클래스가 업데이트 될 거고 아마 완전히 디자인이 세팅되려면 전체적으로 세팅되려면 2주 정도 더 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수정 사항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두 번째 클래스죠. 타로카드 입문 클래스인데 제가 자세히 보시면은요. 왼쪽이 전문가 클래스고 두 번째가 지금 입문 클래스예요. 근데 꼭 이 썸네일을 보면은 썸네일이라는 건 사진을 말해요. 이제 표지를 말하는데 표지 사진을 보면 입문이랑 전문가가 좀 뒤바뀐 것 같다. 그죠? 왜 저도 이걸 만들어 놓고 되게 한탄했어요. 그러니까 수정 파일을 제가 잃어버려서 이런 선생님 혹시 저희 사이트의 모든 디자인, 사이트에 올라오는 또 블로그 이런 모든 디자인들, 그 모든 영상, 로고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직접 다 디자인하거나 관여합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제가 남한테 못 맡기는 완벽주의 성격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원합니다. 말을 하는 시간보다 제가 하는 게 더 빠를 때가 많아요. 지금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직접 구현하는 게 빨라서 직접 배워 선생님. 그래서 유니버셜 웨이트를 디자인을 해놓고 보니 제가 거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이 원래 입문 썸네일이어야 되고 오른쪽 사진이 원래 종합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제가 어느 선생님께 우연히 이렇게 딱 그때 시간이 맞은 선생님께 선생님 이거 바뀐 것 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은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세상에 우연이 없다 하잖아요. 우리 타로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이것도 다 운명이겠거니 하고 올려봤더니 지금 입문 강좌를 시작하잖아요. 분명히 제가 입문 강좌가 어떻게 보면 종합편보다 텐션이 떨어지거나 조금 더 어떤 의미에서는 입문밖에 안 다루는데도 조금 더 클래식하거나 조금 더 이 디자인 그대로 깊이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종합반은 80시간, 60시간에서 70시간 정도 진행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종합반에서 훨씬 더 제가 텐션이 좋거나 산뜻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뒤집어진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든지 제가 시작은 조금 딥하고 텐션이 떨어져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입문 클래스를 먼저 시작해서 이게 썸네일도 이렇게 뒤바뀐 운명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 사이트에서 수강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은요, OT 해보고
그 다음에 강의, 지난 시간에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진로 5가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더타로티스트 설명까지 가볍게 하고 갈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입문 클래스 OT인데요. 78장의 입문인데 선생님 저는 입문 과정이니까 현업입니다. 듣지 않아도 됩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전문가 과정의 일환이에요. 단순히 이 타로 카드의 의미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들어보시면 왜 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전문가의 입문 과정 열린 클래스면 초심자는 듣기 어렵습니까? 전혀 아니고 초심자도 얼마든지 통찰을 얻기 위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여느 강좌와는 조금 다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타로 카드에 대해서 조금 더 내가 배워보고 싶은 사람도 좋고 내가 프로마스터인데 다시 열리고 다져보고 싶은 분들도 너무 좋고 또 나는 완전히 초심자인데 선생님의 스타일이 너무 마음에 들어. 너랑 한번 공감을 해보고 소통을 해보고 싶구나 하는 마음이시면 더욱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OT고요. 자세한 수강 방법 전체 클래스 기초 안내 드리고 이번 주에는 제가 이제 곧 일요일 월요일이거든요. 선생님 지금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은 월요일까지 제가 2편 올릴게요. 더 올릴게요, 선생님. 근데 그래서 지금 이번까지는 무조건 진행이 되고 가급적 3번을 마무리할 수 있다면 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타로카드 78장 3주간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급적 3주 안에 타이트하고 정말 진지하게 입문편을 마무리할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정말 우리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더 없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 과정을 거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다룰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 입문 과정에서도 좀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다음번에 할게요, 선생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지금 타로 카드를 다루는 또 배우려는 분들 중에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 타로 카드를 내가 배운다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크게 5가지 영역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건 전문가반에서 들어가는 거의 1대1 수준의 맞춤형 전략 클래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설명하고 보다 더 디테일하고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는 방향을 내 개인에게 맞춤형 설계하는 과정은 아니에요. 입문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내가 타로 카드를 배웠을 때 어떻게 진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만 빠짐없이 말씀을 가볍게 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 이외에 1대1 수준의 맞춤 어떤 전략은 10개년 전략은 전문가 반에서만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취미와 교양의 영역이죠. 즉 영리 활동을 하지 않는 어떤 지금 취미생활자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 타로 카드는 하나의 철학이고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방편이고요. 삶을 이해하는 과정이고 또 그걸 78장에 타로 카드라는 어떤 시스템을 통해 도식화한 거에 가까워요. 근데 제가 다른 강의에서 타로 카드가 왜 78장인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건 파레토 법칙인데 22대 78의 법칙에 따라서 78장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방편이나 철학은 다 하나로 연결돼요. 왜냐하면 우주적 지혜나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면 선생님 주역과 어떤 타로가 맥락이 달라 보이는 거지 다를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같은 걸 설명했기 때문에 방식만 다를 뿐. 어떤 철학이나요. 이런 걸 과학과 엮기 어려워해요. 보통의 사람들이. 너무 달라 보이니까. 비과학적인 형이상학과 뭐 어떤 굉장히 눈에 보이는 과학적인 것도 연결을 짓기 어려워해요. 예를 들면 이 MBTI에서도요. 굉장히 직관적인 영역의 성향을 보이는 사람과 굉장히 어떤 객관적이고 눈에 보이는 철저한 사람이 전혀 다르다고 느낄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 어떤 본 줄기를 보면요. 사실은 하나의 맥락에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각각이 다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예를 들면 우리 전체 우주를 구성하는 게 굉장히 작은 입자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굉장히 작은 입자라고 설명이 되지만 사실은 그 입자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모든 게 전체로 구성되어 있죠. 전체 우주죠, 선생님. 이게 좀 어렵게 가는데 이 전체 우주 하나가 그래서 연결되어 있다도 사실은 좀 이렇게 다른 몇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고 또 각자를 구분 짓는 거니까요. 사실은 전체가 하나인 거죠. 근데 굳이 쉽게 설명하자면 많은 것들이 다 끊어지지 않은 채 이어져 있어서 하나를 이룬다고 설명을 할 수 있겠죠. 제가 전문가반 가서나 하는데 선생님들이 대체로 제가 이 얘기하면은 물음표를 던져요.
선생님,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릅니까? 이렇게 여쭤봅니다. 한번 선생님 생각해 보실게요. 우리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흐릅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이쌤이 철학적인 사람 같으니까 아니야 오직 현재만 있을 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 그렇게까지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 과거로 흘러요. 거꾸로 흐르는 거죠 사실. 이해하셨어요 선생님? 시간은 미래에서 현재 실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 흐르죠. 내일은 5월 5일 어린이날이에요. 그래서 가정에 자녀분들 계시면 어디를 가야 되겠다? 미래 계획을 세우셨겠죠. 근데 이 미래는 곧이어 5월 5일 당일인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이 오면 출근을 하고 혹은 내 삶을 살아가면서 5월 5일은 과거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간다는 건 우리 인간의 개념이에요. 실제로 뒤집어서 미래는 현재가 되고 현재였던 것이 과거가 되죠. 이게 관점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관점의 차이예요, 선생님. 우리가 타로 카드에 12번 행맨이라는 카드가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생긴 뒤집혀진 매달린 사람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 매달린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달린 남자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요. 근데 실제로 이 진짜 세상은 미래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과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클래스 처음 시작할 때 여쭤볼 거예요. OT 말고 본격 클래스요.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여쭤볼 거예요. 타로 카드를 배워서 운명을 바꾸려고 배우시는 겁니까? 아니면 운명은 바꿀 수 없는 거니까 그 바뀔 수 없는 미래라는 운명을 읽어내기 위해서 타로 카드를 활용하시겠습니까? 미래는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우리는 숙명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운명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생님께서는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운명의 주인이 되시려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저에게 답을 주시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어떻게 답을 주시겠어요, 선생님? 운명의 주인이 되시려는 겁니까? 아니면 운명에 순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철학적인 내용인데 어딜 가도 의견이 분분해요. 그 운명은 사주팔자대로 나서 바꿀 수 없다. 이것은 숙명이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미래라는 건 정해져 있지 않아. 바꿀 수 있지. 우리는 운명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선생님, 그 둘 다 맞는 소리라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둘 다 맞는 말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해를 해야 타로 카드를 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문편이 아닐 것이라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는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선생님 인문편을 들어야 됩니까? 그건 선생님께서 인문편을 다 듣고 나서 의문이 사라지실 거예요. 제가 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선생님 운명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운명에 순응하시겠습니까? 이건 프로마스터도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뚜렷이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관점을 택해도 그게 맞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그것 때문에 이 매달린 사람을 얘기를 한 거예요. 선생님 타로카드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타로카드 0번 바보가 어떤 의미를 가져서 이건 순수한 거야 이렇게 배워가지고는 정말 수박 겉핥기밖에 안 돼요. 수박 겉핥기밖에는 안 돼요. 선생님 순수함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선생님 제가 20대 때는 정말 순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이 순수하다는 것이 성적인 관념이라면요. 선생님 저는 제 머릿속에 굉장히 어떤 상담을 많이 했잖아요. 거의 야설 수준으로 말을 하기도 해요. 19금 강의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근데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혼후 관계주의자예요. 남편하고만 잠자리를 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저는. 그러면 이걸 어느 관점에서 순수하다고 봐야 되고 어떤 성의 한정에서요? 어느 관점에서 좀 굉장히 섹슈얼한 것들로 가득 찬 악마 카드처럼 타락했다고 봐야 되는지 이런 순수하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영번 밥하면서 물어볼 필요 있어요. 다들 이 친구 참 선생님
내담자가 왔을 때 상대방을 내담자분을 굉장히 순수하게 보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어떨 때는 저는 추상적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뭘 어떻게 순수하게 본다는 거야? 이 순수성이라는 게, 이 순수성이라는 게요, 굉장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돼요. 이걸 가끔 순수하다는 게 깨끗하다는 이유로 선하다는 것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서 이런 냉정한 카드가 나오면 굉장히 악할 것 같고, 또 명번 바보나 혹은 굉장히 순수한 카드들이 동화처럼 나오면 굉장히 착하게 보는, 그렇게 리딩하는 경향이 분명히 프로마스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다 본질적으로 타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타로 카드를 이해하는 영역에서 어떤 계란의 껍질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냐, 계란의 흰자를 볼 것이냐, 노른자를 볼 것이냐는 선생님과 제가 함께 선생님 잘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좀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전에 이제 동양 고전 얘기하다가 제가 이 관점도 맞고 운명론에 대해서 저 관점도 맞습니다 했을 때 선생님이 미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랑 미래가 고정되어 있다는 거랑 어떻게 둘 다 한꺼번에 존재할 수가 있나요? 여쭤보신다면요, 선생님. 아까 전에 과거에서 현재, 미래로 가는 거랑 미래에서 현재, 과거로 가는 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단지 우리가 어떤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매달린 사람처럼 뒤집어서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느끼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선생님 매달린 사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있다, 그죠? 보고 있다, 그죠? 이 사람은 당사자죠. 당사자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그렇게 보여요. 근데 당사자의 입장을 내려놓고 자아를 내려놓는 순간, 있는 그대로 보이는 순간, 또 그건 또 다른 진실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개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줄만 지어 가잖아요, 선생님. 앞으로 줄만 지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미 세상의 전체일 수 있지만 개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개미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관점의 차이예요. 굉장히 미시적이고, 이거는 한 어떤 작은 개인이라고 할게요. 그냥 개인이라는 관점에서 세심하게 볼 것이냐, 아니면 굉장히 거시적으로 좀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것이냐의 차이인데 둘 다 함께 공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살아가는 삶은요, 선생님의 삶 속에서는 미래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선생님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선생님의 운명의 주인입니다. 그냥 분명해요. 근데 이 우주적인 거시적 관점에서, 방금 말한 건 미시적인 관점이에요. 선생님 개인으로 봤을 때, 이 내 개인의 삶을 0살부터 내가 죽는 순간까지 봤을 때, 이건 선생님이 이 시점에 있다면 이 앞의 것들은 선생님이 어떻게 노력해 나가느냐에 따라 다 바꾼다는 거예요. 운명의 주인이죠. 근데 누가 선생님은 사주팔자에 따라 또는 어떤 진리에 따라 주어진 운명대로 살아갈 뿐, 너는 선택한다고 믿겠지만 이미 모든 것들이 선택되도록 정해져 있을 뿐이야 라고 말해도 맞아요. 그건 선생님 개인의 미시적 관점이 아니고 이 우주라는 전체 세계에서 선생님 한 명에 대한 삶을 보았을 때는, 이건요, 선생님의 삶을, 죄송해요, 선생님의 삶이 이 전체면 내가 뻗어나가야 될 이 삶의 영역이 굉장히 넓고, 내 기준에서는 가변성이 어마어마하죠. 이 삶 전체라는. 근데 이 우주 전체에서 선생님 삶은 어때요? 이 우주 전체에서 지구가 있고 이 지구 안에 선생님 한 명은 어때요? 근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죠. 그러니까 이 우주 전체에서는요, 선생님의 삶은 고정되어 있어요. 정해져 있죠. 사실은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정되어 있어요. 그건 거시적인 관점이에요.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훨씬 더 자세한 건데, 그 자세한 걸 지금 OT 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비약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비약이라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더라도 압축적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의 삶을 봤을 때 선생님의 삶은 끊임없이 매일매일 흘러가고 있는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내 삶은 얼마든지 선생님이 하시는 거에 따라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취미야. 방금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면요, 취미와 교양의 영역이 무엇인지를 보여드린 거예요. 타로 카드를 통해서 삶을 성찰하는데 하나의 화두로 삼으실 수 있어요. 화두라는 건 또 화제의 주제죠, 선생님. 그러니까 이 성철 스님의 이목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불교 상담학을 해서 동국대를 매주 원거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무언가 많이 배우고 그 고차원적인 걸 단번에 흡수하겠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매주 단순히 솔직히 얘기하면 화두를 얻는 거예요. 화두. 내 삶에 대한 화두. 그러니까 무엇이든 접점이 생기고 가까워져야 인연이 되듯이 보다 고차원적인 것으로부터 화두를 얻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어떤 성찰의 주제, 명상의 주제인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사이클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의 어떤 과제로, 인생 과제로 생각하는 거지. 제가 동국대학교 또 불교 공부를 하나의 화두로 삼았듯 또 다른 분들께서는요, 이 타로 카드라는 것 하나를 화두로, 삶의 화두로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철학적으로 삶을 이해하는 방편이죠. 제가 선생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요. 제가 블로그에도 올렸던 건데 저희 사이트에 올라가는 글귀들 제가 좀 급하게 적었는데 마음에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어요. 선생님 많은 것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적으시나요? 이런 질문 많이 듣는데 그게 아니고요. 생각나는 대로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서로 공명이 일어난다는 건 생각을 하지 않고 적었기 때문이에요. 참 아이러니죠, 선생님. 이 얘기도 드릴 건데요. 이제는 또 철학에서 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요. 뇌과학이죠. 자, 좌뇌는요, 선생님 생각의 영역이고 사고의 영역입니다. 판단하는 영역이고 논리의 영역이죠. 그래서 좌뇌는요, 딱딱딱딱딱 끊어서 이해를 해요. 근데 타로 카드는 운의 영역이에요. 생각하지 않고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모든 것이 광활해지죠. 좌뇌적 입장에서 바라보느냐, 우뇌적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타로 카드는 또 전혀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주로 배우는 방식이 대부분 이 주입식이에요. 이렇게 쓰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좌뇌식 방법으로 가르치면 제가 수월해요, 선생님. 화두를 던지거나 선생님을 깨달음을 얻거나 깨우침을 얻게끔 제가 막 고충을 막 고뇌를 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강의할 때 말고요, 평상시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선생님 하루가 더 걸리더라도요, 선생님 제대로 강의하려는 욕심을 내는 이유는 좌뇌식 학습은 세상 어디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우뇌식 학습을 배우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선생님.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주입하는 건 쉬워요. 내 걸 선생님께 주입하는 건 쉬워요, 선생님. 선생님의 것을 일깨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진지하자는 거예요, 선생님.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도구로서 화두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인생 전반에 철학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어떤 삶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는 또 역시 마찬가지로 화두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요, 꼭 영리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요, 가족과 가까운 분들께 어떤 소통하고 상담해주고, 내가 또 상담 일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좀 부가적인 도구 정도로 굉장히 생각보다요, 사람이 직관적인 것에 반응을 해요. 굉장히 심각하다가도요, 깨르륵 깨르륵 할 만한 어떤 영상 주제 하나만으로 분위기가 반전되고 리프레시가 되죠. 리프레시라는 말은요, 선생님, 리는 다시 프레시하다는 건 선생님 어디서 뭐 프레시하다 하죠. 이게 신선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선하게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누가 리프레시 좀 하자 하면은 좀 분위기 좀 환기시켜 보자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반전이나 환기에 참 좋죠. 그래서 리프레시의 도구로서 활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한번 배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재미가 있어요. 깊이도 있고